네, 안녕하세요. 증거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0.17% 상승 마감, 코스닥은 0.30%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제 고점 대비 급락했던 부분에 한 절반가까지를 이틀 만에 상당히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여기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큰 뭐 급락이 나오는 눌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한번 언급은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고점 대비 절반값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 상승 폭이 이날처럼 강한 반등 이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저항이 받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힘겨운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보인다든지, 매물 소화를 해나가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때처럼요. 이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랑 지금 거의 지금 흐름 자체는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 대비 낙폭이 나왔고, 이틀 큰 반등,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전고점까지 큰 조정 없이 좀 다이렉트로 반등이 나왔었던 2020년에 이때가 이제 8월이죠. 이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다만 저는 그래도 좀 눌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뭐 이제 너무 이렇게 비중을 확 늘리진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 리딩반도 현금을 일정 수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좀 이벤트가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는 있었죠. 우리 증시 끝나고 그러면 이제 새벽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요. 여기서 최근에 어찌됐건 이머징 마켓에서의 돈이 일정 부분 빠져나가면서 우리 증시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역시나, 그러니까 뭐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소프트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도 이제 급반등을 다시 하면서 마감이 되어졌죠. 일단은 뭐 테이퍼링 이야기가 뭐 10월, 11월 이렇게 막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기 자체를 이제 명시를 하진 않았고요. 그냥 연내에 시작하는 게 좀 적절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그 정도로만 조금 완화적으로 발언을 했고, 금리 인상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시장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테이퍼링을 어떤 시점에 이제 하겠다라고 했어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시장이 위로 가려고 치면, 테이퍼링이 이제 뭐 예를 들어 11월 초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발언이 나왔어도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을 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또 시장은 또 올랐을 것 같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추세로 봤을 때 쉽게 꺾이기가 힘들어 보여요. 일단 월요일 내일 우리 증시도 갭을 어느 정도 또 띄워서 시작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갭 띄우고 또 좀 이렇게 밀렸다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우상향은 하되 이런 식으로 뭐 1, 2%대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는 흐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때처럼 흐름이 좀 흘러가지 않겠나.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정치 관련돼 가지고 흐름이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사실은 홍준표 관련주들만 조금 홀로 외롭게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었지, 정치 테마주 전체적으로
시장 어떤 주도 테마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죠. 근데 어제가 홍준표 테마주들이 분위기를 만들었고, 주말 동안에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당 쪽은 지금 당분간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슈가 좀 발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당 쪽에서는 이제 뭐 이재명, 이낙연 이쪽은 당분간은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어떤 뭔가 지지율의 변동이 생기고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야당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윤석열, 홍준표, 요 정도의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홍준표에서 어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최재형 이쪽은 조금, 좀 약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윤석열이랑 홍준표 관련주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홍준표 관련주들은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일단은 한번 보면, 뭐 한국선제, 뭐 영화금속은 조금 너무 원래는 얘가 최재형 관련주로 이때 당시 시세를 한번 냈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라 얘는 일단은 조금 제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선제, 휴맥스홀딩스, 뭐 3일, 경남스틸 이런 종목 위주로 홍준표 관련주를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뭐 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시세를 좀 내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고점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뉴스가 좀 있었던 윤석열 정책주들로 수급이 조금 옮겨갈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가장 좀 핫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어나운스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5년간 수도권에 130만 호, 전국에 250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유성열 도시재생 관련주로 한번 시세를 냈었던 애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겠죠. 자연과 환경이랑 뭐 웹스 얘네들도 보면은 하방 경직이 이루어졌고 슈팅이 잘 나오는 구간들입니다. 121선까지 조정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반등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아주 매력적으로 이 자리들이 보여져요. 지금으로서는 자연과 환경이랑 웹스가, 좀 자리들은 괜찮지 않나. NX는 앞전 구간에서 좀 시세를 좀 너무 좀 많이, 지저분하게 냈고,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121선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보다는 약간 지금 좀 매물 소화하기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서 지금 제 눈에는 자연광경이랑 웹스가 조금 더 가볍게 슈팅이 펄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주들의 어떤 공통점이나 장점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딱 누구의 정책주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고 얘네들은 그때그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서 뭐 이재명의 주택건설 관련주로 막 시세를 냈다가 또 뭐 상황 맞춰가지고 윤석열 부동산 정책주로 시세 냈다가 이렇게 갈아타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전에 일자리 정책주랑 부동산 정책주는 어떤 후보의 공약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 인물의 정책주로 국한되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좀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말씀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성건설이나 예를 들면은 뭐 범양건영이나 삼부토건 이런 애들이 이재명 기본주택 관련주기도 했다가 뭐 이낙연 관련주기도 했다가 그렇게 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얘네들을 무조건 뭐 여기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는 거겠죠. 일성건설이 갑자기 윤석열 뭐 이제 부동산 전체 관련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통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일성건설이 보시면 차트가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런 구간에서 뭔가, 다시 뭔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KD라는 종목도 상당히 끼가 있었던 애인데, 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요렇게 뭔가 좀 변동성이 컸다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변곡점인 구간이죠. 여기서 고개를 한번 이렇게 좀 들어주면 다시 이 저항대를 넘어서면서 시세를 내기에 또 충분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얘는 이제 이 정도 가격대 딱 넘어주면 만약에 완전히 또 이제 위쪽으로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주들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유승민 쪽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정치 테마주 한번 다뤄드리면서 이제 여당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권 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쪽이 어떤 그 본선 진출을 위한 레이스가 조금 뜨겁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저는 정치 테마주로서는 좀 더 뜨거울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뭐 윤석열, 뭐 홍준표,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한 유승민 정도,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 유승민 관련주는 뭐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요때 정도 공략해가지고요. 이날 뭐 수익을 한번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차트를 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켜보고 나서, 한번 공략을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일기업공사나 뭐 대신정보통신, 뭐 자리들은 좀 비슷한데요. 일단 위치적으로나 3일기업공사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 약간 시세가 별로 난 것도 없긴 했는데 어찌됐건 약간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눌림이 나왔다가 밑골이 쭉 달고 어찌됐건 여기서 뭔가 만들어간다는 느낌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요정도 양봉 하나 뽑아주면서 이렇게 좀 흐름이 만들어지면 요렇게 한번 충분히 시세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유승민 관련주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장 막판에 범양건영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이게 범양건영이 이낙연 관련주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재명 기본주택 관련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얘가 지금 이낙연으로 간 것이냐 뭔가 부동산 정책 관련으로 간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낙연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좀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갑자기 뭐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주로 갑자기 이제 갈아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뭐 부동산 정책 관련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리가 심상치 않죠. 여기 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길을 좀 모았던 것 같고요. 예, 여기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범양건영도 끼가 정말 좋은 애고 한 번씩 움직이면 정말 시원시원하게 좀 가주는 애라서 내일장에 저의 가장 좀 이렇게 관심권을 두고 볼 그런 관심 종목으로 저는 이제 범양건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는 처음 저번 주인가요? 예, 저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저번 주 일요일 날 방송에서 파인테크닉스랑 이제 뭐 세경하이텍이랑 일요일이면 이때니까 KH바텍이랑 뭐 이런 차트들이 좀 이런 안 좋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나 어떤 뭐 이제 특히나 지플립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이 저는 이 전작과 많이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번 주 일요일 날 저녁에 방송에서 폴더분포 관련주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송하고 바로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얘네들 중에 지금 어떤 애를 대장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저는 있었고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이슈로 이렇게 죽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 섹터에 대한
여러 번 언급도 드렸던 섹터잖아요. 이런 구간들에서 바닥에서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슈만 한번 만들어지면 바닥에서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그 응축된 힘이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세경하이테크나 KH 바텍도 이때 보시면은 뭐 이평선도 이렇게 이쁘게 좀 모아놨고요. 뭐 이제 요런 상황에서 사실은 파인테크닉스냐 KH 바텍이냐 세경하이텍이냐 세 개를 놓고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애가 대장이 될까에 대해서. 그러다가 사실 저희 리딩방에서는 세경하이테크를 골랐는데 야, 뽑기가 완전히 잘못돼 버렸죠. 더더욱 좀 억울한 거는 폴더블 폰 섹터가 처음 움직였던 날은 세경하이테크가 종가상 14.87% 마감했고, 파인테크닉스가 14.96% 마감했고, KH 바텍이 11.16%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종가상은 파인테크닉스가 대장은 맞고, 2등주가 세경하이테크인데, 파인테크닉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물론 이제 차트도 이쁘고 다 좋았긴 했지만 폭발성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세경하이테크가 바닥에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이 위로 훨씬 더 좀 잠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만약에 파인테크닉스가 뭐 처음 이제 폴더폰 섹터가 강세를 보인 날 독보적인 1등이었다면 당연히 파인테크닉스를 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뭐 0.1% 정도 차이 나는 수준으로 파인테크닉스랑 세경하이테크가 1, 2등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세경하이테크가 뭐 다시 대장주를 역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 시장은 아무래도 이 어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폭발성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로 뽑기를 했는데 완전 잘못돼 버렸죠. 파인테크닉스 지금 이틀 동안 10% 오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25% 그러니까 한 35% 이틀 동안 오르는 동안 저희는 세경하이테크를 사가지고 한 4% 올랐나요? 열받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 새롭게 올라오는 모습도 그렇고 폴더블 쪽은 아마도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시세가 생각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경이나 KH 바텍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야, 다른 애들 막 쭉쭉 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라고 생각하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 아마 다른 애들 충분히 오르고 눌릴 때 얘네들이 이제 순환매 돌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천천히라도 급하게 아니겠지만 뭐 이제 천천히라도 저는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러시아가 한국 등 3개국 국제선 운항 제한을 완전히 뭐 이제 해제했다 이런 뉴스 뭐 이제 들려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성인 접종률이 한 80% 정도만 좀 이루어지면 지금이 한 54%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한계에 있는 것 같으니 위드 코로나로 위드 코리아라 그랬네.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이제 어찌됐건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가게 되면 하고 있는 것으로 뭐 이제 뉴스랑 저도 보면은 파악을 좀 어떤 의중을 그러니까 정부의 의중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10월 뭐 늦으면은 11월 안에는 위드 코로나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최근에 물론 항공주들이 미리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뭐 아시아나 IDT
이런 애들. 저는 솔직히 그 내가 항공주를 이제 좀 매매를 해야 된다거나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LCC 얘네들은 조금 저는 들고 있어도 뭔가 불안한 언제 어떻게 좀 재무 상태가 사실은 거의 다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언제 어떻게 또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이 두 종목 말고는 저는 만약에 내가 항공주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두 종목만 아마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뭐 제주항공이나 뭐 이런 애들이 어, 상승률은 더 높을 순 있지만 뭐 내가 그냥 하루를 가지고 있더라도 뭔가 조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지금으로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가장 좀 좋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업비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로 정식 신고를 가장 처음 하면서 우리기술 투자가 좀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빗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저 비덴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주말에 이제 빗썸이랑 코인원 코빗이 이제 합작법인 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뭐 이게 뭐 이제 업비트 다음으로 승인까지 좀 이루어진다면 승인이 아니라 이제 신고까지 이루어진다면 뭐 비덴트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 기술 투자랑 뭐 자리 자체는 거의 뭐 비슷한 자리인 것 같아서 거기다가 지금 비트코인도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금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에 의해서 시세도 좀 어느 정도 좀 낮고요. 그래서 뭐 우리 기술 투자랑 비덴트 정도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이제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리비안이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관련주들이 시세를 한번 낼 수도 있는 괜찮은 재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 SDI가 이제 공급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이제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가 리비안 이제 상장 관련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의 2차전지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는 삼진 L&D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주로 뭐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리비안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얘도 차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이때 기준봉 뽑고 요 정도 박스권 이건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만들어낸 살짝 이제 못난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급락이 아니었다면 요 정도 박스권에서 어찌됐건 진행은 좀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세가 난다면 이 박스권을 좀 뚫어내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파동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남성이라는 종목이 예전에 아마존 AI 비서 알렉사 관련주로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아마존에서 투자한 스타트업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존의 이 알렉사가 뭐 이제 리비안 전기차에 탑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뭐 관련주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이 리비안의 PTC 히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얘도 뭐 차트 자체는 여기서 한번 이제 돌리는 봉만 좀 나와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비안의 이제 시트를 현대 트랜시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트랜시스랑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대유 에이텍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금요일날 이미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시세가 어느 정도는 났는데, 최근에 뭐 전기차, 수소차 등등해서 자동차 부품 쪽, 뭐 이쪽으로도 수급이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끼워 넣었고요. 이제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이제 의무적으로 좀 설치를 하는 방안을 이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장중에 좀 보고 있었고,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뭐 원익 PN이, 에스트래피, 현대퓨처네, 얘네는 좀 움직임은 없었네요. 알티캐스트. 그래서 원익 PN이랑 에스트래피 요 정도 두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대장은 원익 PN인 것 같은데, 뭐 연기 넘기면서 한번 쭉쭉 뽑아줄 만한 차트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배열 이루고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랑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텍 얘 두 종목 정도를 관심권에 두고 조금 더 이렇게 좀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바이오 섹터 정도 둘러보고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자리 참 매력적인 자리라고 한번 제가 목요일 날 언급을 일단 드렸었고, 대시세를 한번 내고요. 눌림목 자리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세를 내고 조정 구간에서 11선을 건너뛰고 바로 21선 눌림목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다 보면 21선이랑 이제 기준선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재차 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자리들은 어느 정도는 확률이 참 많이 잘 나와주는, 반등 어느 정도는 반등이 무조건 좀 나와줘야 되는 괜찮은 기술적 반등의 뭐 매수 타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지만, 어찌됐건 지속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죠. 우리나라 이제 백신 개발하고 있는 이제 종목 기업들 중에서는 단연 이제 1등이고,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백신이 계속 이제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만약에라도 임상이 좀 안 좋게 되면 이거는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 원치 않은 결과일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좋은 쪽으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재료가 남아있고, 거기다가 뭐 이제 정부에서 제가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결과 가치가 나오면 뭐 선구매를 한다든지 요런 재료가 나오게 되면 한번 또 급등을 할 수도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해서 아무튼 지켜봐야 되고요. 뭐 얘네랑 항상 짝짓기식으로 같이 봐야 되는 게 셀리드. 얘들도 여기서 요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으로 가는지, 셀리드도 여기서 이제 여기만 14만 한번 다시 뚫어내면 3차 파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임상 속도가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유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여기서 이때 가나 싶었는데 한번 꺾었어요. 근데 다시 좀 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 가격대를 얘도 한번 넘어주면 시세를 한번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서린바이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료랑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재료가 있어야 차트도 만들어지는 거지, 뭐 얘네들 마음대로 차트를 만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제 재료에 따라서 차트도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일단 서린바이오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이 재료가 물론 이제 예전에 뭐 mRNA 재료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삼바랑 모더나 재료만이 조금 이렇게 큰 시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료가 그럼 뭐가 남아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이제 뭐 시제품이 나온다든지 본격적으로 양산체제 돌입한다든지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삼바에서 생산되는 모더나 백신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이제 계약이 좀 일어난다든지 공급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저는 재료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재료가 이제 나와주는 시점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다음 주에라도 뭐 재료가 뭔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돌리면서 한 번 더 시세를 내겠지만, 그 시점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눌림이 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눌림이 나왔다가 뭐 시제품 양산 뭐 이렇게 뭐 뉴스 나오면서 한번 또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요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파마도 얘가 좀 수상한데 얘는 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여기를 이제 여기 6만 5천 원 구간을 뚫어주는 파동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파동이 나왔고 다시 밀렸어요. 여기서 이제 뚫고 이런 식으로 양봉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이 위로 이제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때 그냥 슈팅 한번 나왔다가 쭉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지수가 이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돌리는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종가상 다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갭 띄었다가 밀어놓고 다시 6만 5천 원 넘겨서 안착을 해놓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보고는 있는데 금요일날 종가 부근에 좀 많이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뭐 한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한 요 정도까지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훅 하고 추세가 죽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조금 뭐 일단은 대응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다가 요렇게 결국은 뭐 한 7만 원 넘겨주는 시세가 나오는지 얘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한번 봐야 되겠죠. 코스모화학이 저는 금요일날 얘가 이제 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2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넘기는 흐름으로 생각을 했어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근데 금요일날 생각보다 조금 약한 모습 보이면서 음봉이 출현을 했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내일 우리 시장이 일단은 갭을 좀 띄워서 시작을 할 건데요. 아무튼 시장이 좀 강세를 지속하면 코스모학도 다시 이렇게 가면서 이런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락 조정 눌림이 나온다면 코스모학도 다시 한 요 정도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 여기 이제 11선을 깨고 이탈하면서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21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 여기서 눌림 딛고 다시 이렇게 이제 파동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이제 뭐 급등을 하면 여기서 바로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스모학도 일단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 나오고 이제 약간 좀 괜찮은 눌림목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로 영화테크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한가 나오고 1일차에 만들어 놨었던 저점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매수하려고
걸어놓고 며칠 기다렸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기다렸는데 주질 않습니다. 18,100원인가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150원 찍고 가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조금 사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줄런지 그 부분 아무튼 그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눌림목이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뭐 얘도 어느 거 한번 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도 이제 괜찮은 눌림목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선 올라오면 이제 눌림목도 있고 요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SKI 테크놀로지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재료가 될까 싶기는 하지만 최근에 LG화학의 배터리 화재 문제가 상당히 지금 골칫거리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분리막에 대한 문제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화재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입모아서 이제 배터리 분리막 문제가 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분리막 관련주로 하면은 명실상부 SKI 테크놀로지가 딱 떠오르죠. 뭐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제 LG, 뭐 삼성, SK 이렇게 있는데 LG가 계속해서 안 좋다면은 어찌됐건 그 반사이익은 뭐 이제 삼성이나 SK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볼만하고, 또 항상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장 당일의 시가랑 고가, 이 구간을 재차 뚫어주는 흐름에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당시 한번 제가 언급 드려가지고 이 시세 한번 먹었던 적이 있고요. 저희 리딩방도 매매해서 익절 한번 한 적이 있고, 돌파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돌파해가는 과정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22만원을 재차 돌파해주면 최소한 여기 전고점까지는 한 번 더 파동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